네, 안녕하세요. 오은공사입니다. 오늘은 그 초안지라는 책을 읽고 요약한 것을 써머리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삼국지는 유비관우 장비에 대한 이야기라면 초안지는 황후와 유방, 한나라에서 유방과의 그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지요. 먼저 읽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 중국의 여러 나라, 워낙 많으니까 춘추전국 시대를 시대라고 하지요. 시대를 거쳐 진나라가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하게 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나라의 황제 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해서 진시황이라고 합니다. 진시황이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게 돼요. 주전 211년 진시황에 의해서 중국이 주전 211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전국 7흥이라 해서 연나라, 제나라, 한나라, 조나라, 초나라, 진나라가 있었는데 이 7개 나라를 진시황이 정복함으로써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당시 진나라는 서쪽 끝에 있었고 연나라는 동쪽 끝 우리나라와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하고서 끝과 끝이지요. 끝과 극에 있었는데 결국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진군을 해서 중국 전체를 진시황이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진나라가 결국은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었다. 사실 이 고조선이라는 거 중국 문서에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 유물도 발견되지 않잖아요. 비파형 그거 중국의 유물입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중국 문서에도 안 나오는 나라가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이 어쨌든 단군 사천 단기 4천 얼마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 실제적으로 2000년밖에 안 돼요. 그 단기 단군이나 단기 4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요 나라 중국의 요 나라 건국년도랑 똑같아요. 우리는 단계가 그 역사에도 나오지 않고 유물도 발견되지 않는 나라가 이 고조선이잖아요. 그냥 하나의 신화적 존재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는 부여가 이렇게 부여에서 고구려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부여부터 그러니까 2000년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시황제라는 말은 진시황제라는 말은 진나라는 진나라는 말하고 시는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첫째, 진나라의 첫째 황제 그 말은 그 뜻이에요. 첫째, 시라는 말은 첫째라는 첫째 황제, 첫 번째 통일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황제라는 말은 살아있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신. 최초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황제라는 명칭을 붙인 사람도 진나라의 시황제인 진시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만해도 오만 불순한 거지요. 결국 이렇게 자기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칭한 진시황은 50세에 죽어요. 50세.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마치 도미티안 AD 한 80년도 이때 도미티안 기독교 박해했던 로마 황제 도미티안도 자기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리아 그 주전 164년에 BC 164년이죠. 그때 시리아의 8대왕 안티오쿠스 데우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도 자기를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살아있는 신이라고 붙였잖아요. 다들 단명하고 오래 못 삽니다. 진시황도 역시 자기를 최초로 살아있는 황제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50세에 죽잖아요. 결국 당시 진시황은 13세의 왕에 올라 50세에 전국을 순회하다 독살당하잖아요. 순회하다가 그 마차 안에서 독살당해서 죽게 됐잖아요. 13세 왕이라고 50세에 죽게 됩니다. 당시 진시황은 한비가 쓴 한비자를 읽고 감동을 받아 덕지주의를 접하고 법치주의를 택하고 법치주의가 최초로 이렇게 이제 채택하게 되는데 이 한비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제가 또 한비자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진시황을 한비를 발탁하여 쓰려 했지만 이 한비자를 쓴 한비를 발탁하여 쓰려고 했지만 당시 승상 아사가
장깨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비가 죽게 돼 자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진시황은 그 책을 그런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생매장하는 아주 잔인한 왕이죠. 진시황 사람 생매장하고 막 책을 불태우고 또 자기는 그는 영원히 죽지 않은 블루추를 구하기를 블루추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까지 구하러 왔다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선추가 블루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블루추를 구하려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블루추를 구하려고 그렇게 오래 살려고 무병장수하려고 했지만 50세에 죽어요. 아까 말씀드린 독살당합니다. 수릉건설과 아방궁 건설로 공역을 일삼다. 아방궁과 자기 궁 수릉건설 이렇게 궁궐 짓다가 일삼다가 민심이 흉흉해져서 결국 진나라는 진시황의 황제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항우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초나라에 항우에 의해서 진나라가 진시황 죽은 다음에 진시황제 아들이 항복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진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항우, 초나라의 왕 항우, 진나라를 멸망시켰죠. 항우는 13대 때 키가 8초, 지금으로 말하면 184, 1m 83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람이었죠. 그 84였다고 합니다. 그는 32세에 그런데 죽게 되죠. 그에 비해서 한나라의 유방은 항우보다 10살 정도 많았고 63세에 죽게 됩니다. 63세. 그래도 좀 많이 살았죠. 유방 한나라에서는. 항우는 초나라 유방에게 져가지고 32세에 죽게 된 거죠. 그는 항우입니다. 항우에 대해서 그는 저작거리를 활발하는 건달이었지만 후에 승상이 된 소아에 의해 결국 다듬어져 황제가 된다. 진시황이 죽은 후 전국에 있는 각 제후들이 세력을 확보해 반란을 일으킨다. 이때 항우의 숙부인 작은 아버지인 항량도 반란을 일으킨다. 항량은 초나라의 향연의 아들이었다. 항우에게는 책사 범증과 장군 종임의 항백 큰아버지가 있었다. 항우에 이제 대한 이야기죠. 진시황이 죽은 후에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 여러 기적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항우도 반란을 일으켜요. 작은 아버지 항우의 숙부 작은 항량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항우는 항우에게는 진짜 범상치 않은 이 범증이라는 책사가 있었어요. 이 범증은 장량과 아주 그냥 대등할 정도로다. 굉장한 지혜자입니다. 모략가지요. 책사지요. 그런 사람인데 항우는 이 범량의 말을 안 들어서 결국 죽게 된 거예요. 그 장군 종임의 항백 이런 사람 아버지 큰아버지가 있었고요. 만약 책사 범증에 말한 말만 항우가 이 책사의 범증 말씀드렸잖아요. 말만 항우가 들었다면 아마 천하통일을 추나라인 항우가 있을 거예요. 범증 말 들었으면 보통 책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 보통 모사 지략가가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결국 모사이며 삼국지의 봉추 선생과 같은 진평의 꾀에 속아 항우가 범증을 의심하게 하여 범증이 고향으로 돌아가 72세에 피를 토하게 죽게 된다. 이때 이미 진나라는 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삼국지의 봉추 선생라는 진평 유방에 속하는 사람이죠. 유방 그 사람의 꾀에 속아 결국 항우가 범증을 의심해요. 그래서 범증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고향으로 범증이 돌아가서 피토하고 72세에 죽게 돼요. 그때 망한 겁니다. 사실. 한편 유병에게는 유비와 같은 덕이 있는 인물을 아끼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유방은 유비와 같이 덕이 있는 인물로 많은 인물들을 아끼고 덕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유방한테 몰려들었지요. 그에게는 제갈공명과 같은 장량이라는 자가 있고 승상 소아가 있었고 제갈공명과 같은 이 장자방이라고 하는 사람, 장자방이라는 책사 이런 말이 바로 이 장량에서 나왔잖아요. 초한제의 장량에서 대단한 인물이죠. 이 사람에 의해서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초나라를 물리치고 다시 중국을 통일하게 되잖아요. 승상도 수아 이 엄청난 사람이 있었고 봉춘선 같은 진평 아까 그 진평에 의해서 범증을 항우가 벌이게 되지요. 이렇게 그 진평이 또 이 사람도 책사입니다. 있었고 군사를 잘 통솔해 한 번도 패하지 않은 한신 장군 이 엄청난 장군입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사람 이 한신 이런 사람이 그 사실은 항우에게 있었던 사람들인데 항우가 받아들이지 않고 해서 결국 다 이 유방한테 와가지고 유방한테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 유방이 한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을 것이다. 후에 한신은 제 나라의 왕이 된다. 제가 그 한나라의 유방은 황제가 되죠. 황제가 되고 제후국가가 되죠. 제후국가가 되죠. 제후국이라는 것은 황제 밑에 왕들이 있는 거지. 왕들. 근데 이제 한신도 제 나라에 이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제후국가는가. 그러나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전국을 통일한 후 의심 많은 유방에 의해 억울하게 죽게 된다. 한신을 죽여요 또. 유방도 나쁜 사람입니다. 유방이 한신을 죽임으로써 이런 말이 생기게 돼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그 유래가 사자성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유방이 한신을 죽임으로써 나온 말이에요. 그 유래가. 그 말은 뭐냐? 토끼를 다 잡았으니 사냥개를 잡는다. 이게 토사구팽. 토끼물에서 토끼를 잡았으니까 사냥개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죽인다. 잡아먹는다 이거죠. 유방이 한신을 이렇게 죽임으로써 그 말이 이렇게 토사구팽 토끼를 다 잡았으니 사냥개를 잡는다는 말이 그 사자성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유방에게는 전쟁에 출중한 장수들이 많았었다. 장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번개는 유방의 신복으로 유방을 형님하고 따르는 자였다. 이 번개는 누구라 생각? 장비, 삼국지의 장비를 생각하면 돼. 한신도 책사 괴철이 반드시 통일된 후에 유방에 죽게 될 것이니 유방을 배반해 천하를 삼등반하라 했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아 죽게 된다. 또 한신에게도 책사 이 괴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신에게 당신 이제 삼국통일하고 유방이 항우를 죽이고 정복하게 되면 당신 죽는다. 그러니까 좀 유방한테 충성하지 말고 배반을 해서 삼국지를 만들어라. 천하를 3등분해서 너 하나 가져라. 네가 황제 해라.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개철의 말을. 그래 결국 말을 듣지 않아서 이 한신이 토사구팽 당해서 유방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만약 개철의 말만 들었어도 아마 죽지 않았을 것이며 어쩌면 천하를 한신이 통일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한신이 아마 어쩌면 제 나라가 통일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아서 배반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토사구팽 당해서 자기가 죽게 되죠. 그러나 그는 유방을 배신하지 않았다. 유방은 한신을 죽인 후 다시 양나라 평화랑을 죽이고 희남왕 영포도 죽이게 된다. 그 제후국 왕들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장수들이죠. 장군들. 이 사람들 다 왕 시켜주거든요. 유방이 천나라를 정복해서 중국을 통일하는 게 제후국 왕으로 삼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장수들 유명한 장수들 다 죽입니다. 평화랑을 죽이고 하남양 영포 다 장군들이잖아요. 다 한신 죽이듯이 다 토사구팽을 다 죽여야 됩니다. 한신은 초나라에 있을 때 사람 남기 위해 초나라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황후 밑에 있었는데 황후가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신이 유방한테 간 겁니다. 그 초나라에 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바짓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면 조롱을 당했지만 살아남아 결국 왕까지 되었다. 그 한신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이 틀려요. 자존심은 내가 죽어도 나는 바짓가랑이 통과하지 못한다. 그게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뭐예요? 그래 나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다. 뭐 이까지 부류기 아무것도 아니지. 후에 내가 잘 돼서 복수하면 된다. 이게 자존감 있는 거야.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서는 안 돼. 자존감을 가져야 돼. 자존감. 한신은 자존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바짓가랑이 못 통과하냐? 내가 후에 살아남아서 이렇게 해서 후에 내가 왕이 돼서도 복수하서도 죽으면 되지 않느냐. 장군 돼서 죽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해서
가족과는 자존감이 있으니까 통과해서 위에 초나라를 정복하는데 1등 공신이 한신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한신처럼. 또한 장자방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겨났는데 그 뜻은 장량을 의미하는 말로 후에 유방이 한신과 소아를 가두는 것을 보고 살아남기 위해 정계를 은퇴하고 집구하게 돼서 살게 돼. 장자방, 책사, 모사 이런 말이 다 장량에서 나온 말입니다. 장량. 그래서 장자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책사. 한 명의 이런 사람들을 장자방이라고 하잖아요. 세조의 장자방. 한 명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장자방이라는 말이 장량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유래가 그렇게 됩니다. 장량, 최고의 책사지요. 모사, 모략가지요. 근데 이 사람도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사람이 똑똑해요. 그래서 한신 소아를 거두는 거 죽이는 걸 보고 사람이 이렇게 정계를 은퇴해 버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치과에서 살아서 결국 장량은 자연사를 하게 돼요. 한신과 다른 사람들처럼 다 그 유방에 의해서 토사구팽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인물이죠, 이 장량. 장량 때문에 이 여러 말들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자방, 책사, 모사 이런 말이 다 장량에 의해서 나온 말. 엄청난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 이 장량. 유방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었는데 한 번은 성안에 포위되었을 때 장군 하나가 거짓 황제가 되어 죽게 되고 성을 빠져나와 유명할 수 있었고 또한 항우와 거짓 평화조약을 맺어 언약을 어기면서 결정적으로 항우를 죽게 하고 천하를 통일하게 된다. 이를 때 유방은 실용주의자이며 임기응변에 능한 등에 초한지를 보게 되면 항우는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약속을 하면 탁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방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략가예요. 등쳐먹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물론 약자에게도 약자였지만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유방이라는 사람은 좀 치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아닙니다. 황후는 남자다. 이 유방은 뭐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게 태반이에요. 말을 안 지킵니다. 황후와 유방이 평화지역 맺고도 안 지켜요. 안 지켜서 결국은 그 항우가 철수할 때, 평화지역 맺고 철수할 때 뒤에서 물론 장량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평화지역을 맺고 되돌아가는 항우를 공격을 해가지고 항우가 포위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유방에 의해서 항우가 포위당했어요. 이 평화지역 안 맞고. 유방은 아주 배신자입니다. 배신. 사람이 간사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실용주의자. 손해볼지도 안 한다 이거죠. 임기응변에 또 다시 말하면 능한 자. 전쟁은 어쨌든 간에 이기면 끝이죠. 전쟁에서는 적도 속이고 나도 속여야 돼. 나를 속이고 적도 속이는 게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어쨌든 이겨야 돼요. 나라의 전쟁에서는 남자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적도 속이고 나도 속여서 어쨌든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그러려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황후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남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후는 남자답고 유방은 좀 치사한 사람이지만 전쟁 상황이니까 항우가 잘못된 겁니다. 유방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용주의, 임기응변에 능했잖아요. 아니 전쟁에서는 살아남아야죠. 아니 격투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격투기를 하는데 상대방 약점 있으면 그거 자꾸 늘어져서 때리고 해가지고 결국 KO시켜서 승리하면 되는 거죠. 나는 남자니까 아픈데 안 때린다. 그러다 자기가 맞아서 죽잖아요. KO 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전쟁은 더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황후는 남자다움만 있었어요. 이게 임기응변이라 실용주의에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평화지역 맺고 그냥 가다가 맺었으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편안하게 갔죠. 그때 유방이 장량의 말을 듣고 한신이나 이런 사람 말을 듣고 그냥 가고 있는 항우를 공격을 해가지고 포위해서 그 사면초가라는 말이 사자성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면에 갇혀가지고 도관에든 지지요. 갇혀서 항복을 시키는데 결국 그 초나라의 노래만
추나라의 고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나라 사람들이. 초나라 노래를 불러주는 구슬픈, 엄마 생각나는 노래, 고향 생각나는 노래를 계속 포위한 다음에 불러주는 거 어떻게 해요? 의육이, 군인들이 의육이, 전쟁에 대한 의육이 상실됩니다. 항복하고, 결국 황후는 거기서 자살했던가 어쨌든 간에 황후는 죽게 됩니다. 황후가 죽게 돼서 결국은 한나라의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용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임기응변에 능한 자가. 남자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황후 같은 남자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용주의, 임기응변에 능한 것도 역시 중요하다 이거죠. 오늘은 초안지 이렇게 요약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후가 결국은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결을 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오광포에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황후가. 오늘은 초안지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